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1페이지 30번이죠. 자, 읽어보면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갑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사례 사법경찰관 갑은 2008년 1월 18일 18시경 을이 병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뺏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적이죠. 을은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갑은 을이 떨어뜨렸던 을 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죠. 기억. 갑은 을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이건 뭐죠? 허용이 되죠. 위법하지 않고요. 한번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23일 14시경까지 을 소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갑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갑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탐문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장 없이 지갑 속 사진을 탐문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위법한 거죠. 답은 뭐죠? 일단 2번이고. 그러던 중 디귿 갑은 2008년 1월 23일 15시경 범죄 현장에서 배회하던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가는 을을 긴급 체포하였다. 왜요? 도주했으니까. 정당하죠. 1번 갑은 을을 긴급 체포할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을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이것도 뭐죠? 정당합니다. 그죠? 따라서 위법한 것은 니은 하나고 2번이 답이죠. 31번입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최근에는 압수수색할 때 뭐 칼이다 뭐다 뭐 이것도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지만 전자정보 컴퓨터 디스크나 정보 파일을 압수하는 경우도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문으로는 반드시 나올 내용이고 물론 올해 시험에도 나왔을 테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을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은 뭐예요? 컴퓨터를 검색해서 파일이 있으면 문서를 뭐예요? 출력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가져간 이동 저장자치, 뭐 이동 디스크나 이런데 하드에다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2번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 현장의 사정상 일의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어서 원칙은 그 안에서 출력하고 복사하는 거고 가져오는 것은 뭐죠? 예외적인 겁니다. 3번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이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일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 출력 파일 복사 대상은 반드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X죠. 한정된다가 답이고 이것도 올 초에 시험 2016년 시험에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게 어떻게 해요? 옳은 지문으로 한정된다라는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아무튼 한정되지 않는다는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컴퓨터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집박이라는 폴더가 있어서 한번 눌러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야동이 있더라. 아싸 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한다. 그런 거는 범죄 혐의 살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열람 복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왜곡, 훼손, 오남용 및 임의적 복제, 보사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32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기가 불편한 압수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서 팔아서 돈으로 보관해야지 그거를 폐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기억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네 번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X고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함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함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염려가 있는 경우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로 보관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리얼번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다시 말하면 증거에만 제공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한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함부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미음번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가 함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함부할 수 있다. 너무나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카메라를 도둑맞았어요. 그래서 절도범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압수를 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돌려줄 사람은 압수당한 절도범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도를 당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미음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압수물을 함부받을 자가 압수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압수물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X입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었지만 압수물을 환부해 줘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자 뺏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소유권을 포기해서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당연히 뭐죠? 풀어줘야 되겠죠. 3번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넘기셔서 4번이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 방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우측에 해설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있죠.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 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서 공판정 외에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른 판사로부터 영장 발부를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의 사실에 대해 수의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X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디귿번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압수 디귿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반드시 제시해야 되므로 디귿번은 X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X고요. 리을 미음 비음 맞죠? 볼까요? 리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미음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 집행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해되시죠? 그죠? 여간,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비읍번 압수한 장부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절도받아서 절도범으로서 카메라를 뺏었는데 피해자가 돌려달래요. 보니까 또 그 이유가 명백하다면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 돌려줄 수가 있겠죠. 35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증거보존과 증인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해설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죠. 2번 증거 보존 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 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증거 보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 이권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 보존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증인 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해가는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증거 보존의 경우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36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증거 보존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몇 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죠? 시험 문제 이 부분도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증거 보존 제도는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36번입니다. 형사소송법 법상 증거 보존과 증인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로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의 공판 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의의가 되겠죠. 2번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우측에 해설이 나와 있죠. 3번 증거 보존의 청구를 하면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요. 4번 증거 보존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사면으로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증거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의의죠. 반복적이고 2번 검사가 증거 보존을 청구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X죠. 반드시 뭐로 하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검사는 증거 보전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의 공판 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지문 맞는 지문이고 앞에서 또 나왔던 반복적 지문이네요. 38번입니다. 증거 보존 절차에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거 보존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존 안에 두는 제도를 말하고요. 2번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있고요. 3번 증거 보존 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 신문 청구는 물론 피의자 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증인 신문 청구는 가능하지만 피의자 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증거 보존은 제1심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증거 보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기억 안 해 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39번입니다. 1번은 반복적이죠.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 보존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또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뭐죠? X죠. 우측에 해설을 보시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지문하고 뭐가 달라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X죠. 다시 말하면 허가를 해주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유로 필요적 공범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반복적이죠. 기각 결정이 있다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과 증인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증거 보존은 제1심 제1의 공판 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보존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증거 보존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허용이 되죠.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판사가 형사소송법 184조 위한 증거보존 절차로 증인 신문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에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 신문조서를 증거하러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서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 신문조서는 증인 신문 절차가 위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을 기억해 두시고요. 증거 보존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는 없고요.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잘못된 얘기죠. X죠. 그죠? 다시 한번 증거 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고할 수 없다.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41번입니다. 날짜를 정리해 놓은 거죠. 보시면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며칠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며칠이냐면 7입니다. 니은번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요 48시간 이내 청구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디귿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며칠이죠?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7 더하기 48 더하기 10이니까 합치면 2번 65가 답이 되네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42번부터 보수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